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대통령 붙여주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했더니 본인이 진짜 대통령인 줄 알아요.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솔직히 전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했더라고요. 저는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그래요? 네. 정말 이제 보면은 진짜 일부러 이랬나?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싸우자는 거죠. 네, 임명한 사람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배치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네. 정말 국민 눈치를 안 봐도 이렇게 안 볼 수가 있느냐 네. 하는 생각인 거고 계속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식적으로 조금이라도 지금 이 예민한 국면에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다면 네. 이 시기에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본인의 말을 뒤집어서 굳이 임명을 강행하지도 않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됐죠. 그렇죠. 지명하면 안 됐죠. 네, 네. 네. 두 가지 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은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과는 달라요. 그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소극적인 그냥 현상 유지만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도 그 이유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지금까지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아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게 지난번에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안 된 건 최상무 권한대행 때 이제 두 분만 임명이 됐던 건데 네, 네. 그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기 전에는 세 명 다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셋 다 안 했었죠. 네, 그때 했던 이야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이제 대통령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주장하고 있는 바다라는 네.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때는 임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5인 체제를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게끔 해서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웠으면서 네. 이제 와서는 갑자기 임명하고 심지어 대통령 몫의 추천까지도 한다라는 그렇죠. 것은 이제 뭐 결국 파면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것이 본인의 관점에 네. 본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네. 진짜 아무리 이제 상식을 벗어난 예측 불허의 정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설마하니 임명하겠는가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정말 이 어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이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것 이건 저도 역시나 예측을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뭐 봉건우 위원장께서도 말씀 주시긴 했지만 사실 지난 12월에 보면 마은혁 재판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계선 그 조한창 두 이제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을 미루면서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한덕수가 한입하고 이제 두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사실 이 상당히 어떤 자아분열성 이야기 그리고 뭔가 그 시기에 맞춰서 스스로의 입장이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그 뒤에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합리적 추론으로 연결될 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46년지기 친구인 네. 것 플러스 지난 그 안가회동. 10월 4일이죠. 네. 안가회동 4인방에 그렇죠. 속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면된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서 이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의중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헌법재판관을 자신의 사람들로 알박기를 해서 다음을 기약하겠다라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의중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임명까지는 아니고 이제 지명을 했죠. 지명을 함으로써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받고 본인은 탄핵이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마 곧 탄핵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위헌정당 심판을 두려워하는 피하기 것이 위해서.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제 심지어 내란 피의자잖아요. 이완 네, 네. 소장은 실질적으로 그 기존에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했던 그 피의자로서 지금 내란 동조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 이 내란이라는 내용에서 절대로 본인이 벗어날 수는 없는 피의자 신분이란 말이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 내란이라는 것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과연 그 내란과 계엄의 과정에서 개입한 것이 있었고 혹은 방치 내지는 동조한 것이 있었느냐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란으로 묶이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네. 결국 본인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많은 국민들은 다 예상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예상하는 거랑 다르게 8대0 파면 선거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번 보고 나서 아 진짜로 이렇게 가면 8대0 진짜로 이렇게 가면은 위헌정당 심판에서 해산 결정이 날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아니냐. 아, 우리 이런 편을 생각입니다. 여기다 심어놔야 되겠다. 그렇죠. 네. 억척스럽게라도 이렇게 해놔야 해산되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벼랑 끝에서 나온 생각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덕수가 본인이 또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번에 이 헌법재판관을 정말 이 위헌적으로 임명하는 월권적 행위를 강행했을 때부터 자신 스스로가 난가병에 좀 걸려 있는 것 네,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엔 내 차례인가? 이번엔 내 차례인가? 내가 대통령 될 차례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 등이 이제 한덕수 뭐 권한대행을 이제 대선 출마를 해달라라는 그런 맞아요. 의중을 계속 좀 네.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언론 플레이 자체가 사실 한덕수 대행의 의중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언론의 향방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좀 맛보기로 좀 몇 가지를 네. 좀 던져보고 간 보는 거죠. 네. 간본 다음에 지금 뭔가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한덕수한테 쿡쿡 찔러서 야 이번에 이완규 내 친구 좀 거기다 넣어줘. 그게 국힘도 사는 길이야. 대신 너는 탄핵되겠지만 내가 나중에 내가 너를 밀어줄게. 밀지 안 밀지 모르겠지만 자기 어장으로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럴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자 이완규가 특히 문제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어떤 점이 또 구체적으로 문제일까요? 이 이완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에서 그때 이제 검사스럽다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이셨을 것 같아요.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었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때 정말 야 검사스럽다. 저렇게 싸가지가 없구나. 그때 고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몇 학번이시죠? 학번이냐? 라고 물은 사람이 바로 이 이완규입니다.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경 수사권 제가 경찰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 이완규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정말 아주 궤변을 창의적으로 늘어놓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각자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데요.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이거였어요. 검사는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경찰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이게 논리였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왕족이니까 네가 우리 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면 너도 왕족이 될 수가 있어. 이런 거나 똑같거든요. 근데 심지어 본인이 왕족도 아니야.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검찰에서는 그거를 논리랍시고 이제 매우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검사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때부터도 야 진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되더니 승승장구해서 법제처장이 되고 헌법재판소장까지 된다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란 세력이잖아요. 헌법을 파괴한 사람을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게 해서 헌법을 유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의 경우에는 사실 이거 보게 되면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이제 한덕수에 의해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특위가 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체로 사실 국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의무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헌법소원도 이미 가능한 요건은 갖춰져 있어서 네. 모 변호사가 이미 헌법소원을 요청을 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제 탄핵 심판의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어떤 직무 정지를 위해서 현재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으로 지금 탄핵 심판 요건 소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헌법소원이든 권한쟁의든 또는 이제 탄핵 소출을 의결하는 방법이든 이게 꼭 하나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네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권한쟁의를 걸었죠. 어젠가요? 오늘자로 네네, 걸은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철회하지 않게 되면은 탄핵 소출을 의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저는 좀 보다 좀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수처 검사 임명은 7개월째 미뤄오고 있거든요. 반년째 11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 공수처 수사를 거의 방해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래도 됩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지만 항상 이래도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떨칠 수 있게끔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내리고 말도 안 되는 정치 행위들을 보여왔던 지금까지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작태. 네. 충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수법은 동일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탄핵 선고를 미루려고 했던 그때 수법과 동일하게 어찌 보면 이 공수처의 검사들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공수처가 가진 조직의 비대성을 줄이고 또 공수처가 실질적인 실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공수처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심우정 검찰총장,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다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될 분들 아니에요. 네, 네. 이제 뭐 그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최대한 미루고 네. 이제 이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않게끔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인데 7개월째 이제 미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이라고 할 것도 아니라 정말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그 공수처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이것 또한 내란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안 함으로써 공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이거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소장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대검 현판에 걸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검찰은 지금껏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 굉장히 오만한 인식을 갖고서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권한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라는 네. 판단에 공수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그 칼끝이 자신들의 턱 밑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 심리도 네.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작금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오명하에서 이뤄졌던 이 검찰 주도의 권력의 어떤 움직임들이 네. 여전히 지금 이 공수처가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금 향후에 있을 앞서 얘기했던 윤석열과 김건희 등의 수사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수사의 속도에 제대로 불이 붙지 않는 이유도 같은 연유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저기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까 보니까 계속 한덕수 네가 뭔데 한덕수 재탄핵 가능 한덕수 탄핵해 주세요라는 네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내란 세력이 무슨 지명이냐 맞습니다. 네.